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에서 시총을 보면은 1.9조 달러.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이 1년 전 2020년 3월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모두 하락했죠. 그때랑 파급력은 비슷하다. 근데 그때는 며칠을 두고 계속 빠졌었죠. 그때는 또 팬데믹도 있었고,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며칠 더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2017년에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2017년도 말 2018년도부터 갑자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2%에서 37%는 하락을 한 게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도 고점 대비 33%까지 빠지는 건데 다시 올라가면 나중에 보면 이것도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트장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런 계획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게 되었나? 바이든이 미국 시장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바이낸스도 있지만 미국에는 한 10개 정도의 중대형급 거래소도 있고, 미국에서 루머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의 크립토, 코인 자본 이득세, 코인 양도소득세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루머에는 장기 자본 이득 세금은 또 2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80%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 정확한 거 아니라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80%의 암호화폐 양도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같이 자산을 양도할 때, 매각할 때 부과가 되는 것으로 단기는 1년 이하, 장기는 1년 이상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지금 현재는 미국은 장기 양도소득세가 상한선이 20%인데 루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0%로 늘리고 싶다고 주장을 하고,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80%로 늘리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미국과 캐나다가 최소한 35%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거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하락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매각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많은 암호화폐들이 매각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80%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인상설과 함께 다른 증세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의 배후에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의회 민주당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임금과 부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머는 어저께도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일전의 테더와 같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의 일카포브 노이아, 이분이 방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포트폴리오가 20%에서 30%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면은, 그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은 그럼 코인 시장을 떠나라, 코인 시장을 떠나는 게 맞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리플 차트가 34%가 쭉 빨아서 올라갔죠. 그린 캔들이 나왔는데 34%가
리커버리 회복됐다. 0.87센트였는데 1불 한 10 정도로 갔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약했는데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소각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리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플 밖의 미디어에서 XRP를 소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리플 CEO가 이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데일리 하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는요, 500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에 있다, 락돼 있다. 그런데 번할, 즉 소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78억 개 XRP 그리고 68억 개 XRP 총 해서 550거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460억 개는 XRP가 시장에 유통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억 개 XRP를 출시하고 있고 일부 매각하여 운영 자금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에스크로에 다시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와 일부 사람들이 에스크로에 있는 XRP가 버닝 돼야 된다, 이렇게 소각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리플 CEO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XRP 생태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자산 관리 회사인 코인쉐어에 관한 XRP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인쉐어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로서 관리 대상 자산이 6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1억 8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6,52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XRP만 8,300만 달러를 운영하고 있고 코인쉐어에 따르면 지금 가장 많이 추가 자금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XRP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랑 저번 주에 들어서 XR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체인 플랫폼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비체인 플랫폼에 CBD 브랜드 라이브캐나, 이 라이브캐나라는 회사는 카나비스, 즉 의료용 마리아나, 레저용 마리아나 그런 거를 이제 추적 시스템, 비체인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CBD 구매자는 파트너사인 비체인 기술 제공 업체 리얼 아이템스를 통해 라이브캐나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한 형태라고 말하면서 공급망에서 제품을 추적할 수 있다. QR 코드나 RFID 또는 NCF 태그의 디지털 인증서와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체인은 중국 루이비통 CTO에 의해서 처음에 런칭되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로서 이 CBD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들이나 잘못된 CBD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